이번에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1986년 20살 때 제 일상은 밖에서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쳤는데 신기하게도 집에만 오면 긴장이 풀리고 그냥 씻고 잠만 자고 공부하는 게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닌데 힘이 나지 않아서 가족여행도 빠진 적도 많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형제들과의 바다 여행이 저에게 다른 세상을 알려준 것 같았어요. 우리 형제는 4명이었어요. 첫째 24 정숙 누나는 우리 남매 중에 어릴 때부터 제일 어른스러웠고 동생들을 많이 챙겨서 우리 남매들은 큰 누나에게 많이 의지했었어요. 셋째 21살 명숙이는 우리 넷 중에 제일 사교성이 좋아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곤 했어요. 계획 없이 훌쩍 어디 가는 걸 좋아했어요. 20살 막내 진수는 장난기가 넘치는 우리 집 귀염둥이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형제들이 1986년 여름 바다를 함께 했어요. 정숙 누나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7월도 되었는데 이번 여름에 어디 갈까? 셋째 명숙이가 바로 손을 들며 이야기했죠. 바다, 경포대. 막내 진수는 좋아. 나 튜브 있어. 작년에 사놓은 거. 셋이 벌써 신이 났어요. 그때 저는 반응 없이 방에 누워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정숙 누나가 제 방문을 열었어요. 만수야, 같이 가자. 저는 대답했어요.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피곤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공부. 그 단어를 꺼내면 뭔가 명분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책 펼쳐놓고 2페이지 보다가 자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래. 정숙 누나가 다시 동생들한테 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명숙이와 진수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진수가 먼저 제 옆에 쿵 앉았고 명숙이는 책상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만수 오빠. 응. 오빠 열심히 사는 거 좋아. 근데 있잖아. 명숙이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추억이 없잖아. 저는 명숙이를 바라봤죠. 추억? 응, 오빠 지금 열심히 사는 건 알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힘들었던 것만 남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진수가 옆에서 이야기했어요. 형, 추억은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거야. 20의 막내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번에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추억이라는 걸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 명숙이와 진수가 방에서 나갔어요. 저는 동생들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했죠. 추억, 나도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오래간만에 두근두근 떨렸어요. 저는 거실에 모여있는 형제들에게로 걸어갔어요. 정숙 누나가 저를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옅은 미소를 띠며 누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갈 거지? 제가 말했어요. 언제 출발해? 얼마만이야? 항상 억지로 여행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만수가 가겠다고 하고 새 남매는 매우 좋아했어요. 정숙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웃고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계시는 어머니의 부스럭부스럭 소리에 일어났어요. 엄마, 김밥 싸시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거 싸줘야지. 이번에는 만수가 웬일로 휴가를 가겠다고 해서 특별히 도시락을 더 많이 만들었단다. 김밥을 돌돌 마르신 후 고소한 깨를 뿌리셨어요.
삶은 계란 8개도 담았어요. 은색 스테인리스 2단 도시락에 전날 사온 기름이 좔좔 흐르는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도시락통에 넣으셨어요. 보온병에는 보리차를 담으셨고요. 고소한 냄새가 나서 빨리 먹고 싶었어요. 음식이 다 된 후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만수야, 이리 와보렴. 도시락 보따리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해변 도착하고 나서 꺼내 먹어.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그리고 잠깐 멈춰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만수야, 밖에서 열심히 하는 거 엄마가 다 알고 있단다. 힘내고 이번에 형제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렴.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재미있게 다녀오렴. 올해 여름에는 우리 형제들이 경포대로 떠나기로 한 날에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다른 바다로 여행을 가게 되셨어요. 오붓한 시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죠. 출발 아침 우리 6식구가 현관 앞에 모였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네 남매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조심히 사이좋게 다녀오렴. 걱정이 반, 뿌듯함이 반인 그 눈빛. 그날 뒤돌아보는데 우리 넷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동네에 있는 전세버스를 타고 경포대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 남매는 선글라스에 청반바지에 흰 반팔티를 입었어요. 벌써 해변에 가게 되는 느낌이 들었죠. 버스는 에어컨이 약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더운 바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재미있었어요. 길이 구불구불해지더니 어느 순간 고개를 넘고 나서 확 트인 동해가 보였어요. 바다다. 명숙이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고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날 듯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정숙 누나도 저도 창밖을 바라봤죠. 파란 걸 넘어 시린 빛깔의 동해가 버스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해변에 내렸어요. 바다 냄새, 공기 자체가 달랐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소나무 숲이 있었어요. 경포해변 가는 길에 소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과 소나무 향이 바닷바람에 섞여서 코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죠. 이게 다 처음이 아닌데 왜 처음처럼 느껴지지? 사실 경포대에 와본 적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도 온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느 때랑 달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 소나무 향도, 바닷바람도, 길가의 풀들도 추억이 되어 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빨간 거, 파란 거, 줄무늬 있는 거,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백사장 앞에 끝이 없이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피서객들도 매우 많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 네 형제는 웅성웅성하면서 고민했어요. 그야말로 7월 피서철 현장 한가운데 있었죠. 바다 위에 사람들이 둥실둥실 튜브를 끼고 떠 있었어요. 고무보트를 무리들이 노를 저어가기도 했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웃으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바다 전체가 사람과 튜브로 빽빽했어요. 가족들도 많았고 아이들, 어른들 다양한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많이 왔어요. 모래사장에는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반찬 냄새가 났죠. 저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진수가 이야기했죠. 우리도 빨리 파라솔 대여하자. 다들 일단 파라솔을 빌리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파라솔 대여 아저씨한테 3일치를 빌렸어요. 정숙 누나가 골랐죠. 하루 3,000원씩 9,000원. 오늘 대표 살림꾼 정숙 누나가 지갑을 열었어요.
파라솔 천은 이미 햇볕에 좀 바랜 색이었어요. 원래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분홍색보다 조금 더 연한 그런 색깔. 내 파라솔을 아저씨가 나무 말뚝 모래에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은 뒤쪽 소나무 그늘 가까운 쪽이었어요. 우리 남매는 돗자리를 핀 후에 모래를 털고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한쪽에 가지런히 모아두고 보온병을 세워두었어요. 주변 풍경을 보다 보니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돗자리를 펴고 나서 정숙 누나가 말했어요. 밥 먼저 먹자. 어머니가 싸주신 거. 돗자리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보따리를 풀었어요. 신문지를 걷어내자 김밥이 나왔어요. 참기름 냄새가 바닷바람에 섞여서 퍼졌어요. 삶은 계란도 꺼냈고 스테인리스 도시락에서 담긴 치킨도 나왔어요. 내 남매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께서 새벽에 싸주신 김밥을 먹었어요. 진수가 계란을 한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겠다. 엄마 아빠도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실까? 그러게 나중에는 더 좋은 곳에 보내드리자 하며 도시락 뚜껑을 열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은 바람이 꽤 불었어요. 돗자리 귀퉁이가 팔락팔락 날리고 신문지가 날아다니고 옆에 있던 3명이 파라솔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 우리 도와줄까? 우리 넷이 달려가서 바람에 날리는 파라솔을 같이 잡아주었어요. 한 5분 정도 후에 파라솔이 제대로 섰어요.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니 우리보다 조금 먼저 온 비슷한 또래 3명이었어요. 여자 2과 남자 1. 우리와 비슷하게 남매들끼리 놀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옆자리에 새남매는 고마워하면서 수박 한 통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감사해요. 수박 하나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별 말씀을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함께하게 될 줄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명숙이가 참외 몇 개를 사왔고 진수가 수박 한 통을 비닐봉지에 넣어 흔들흔들 들고 왔어요. 텐트 앞에서 먹자. 명숙이가 바로 다가갔어요. 저희랑 식사 같이 드시겠어요? 같이 자리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리 옆에 자리한 같이 파라솔을 세웠던 3명의 일행들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7이 텐트 앞에 둘러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수박을 먹으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수박이 긴장을 조금 풀어지게 했어요. 씨 뱉는 것, 즙이 손에 흘러내리는 것, 다들 수박을 먹으면서 어색함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진수가 말문을 열었어요. 혹시 어디서 왔어요? 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번에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간단한 물음을 받았지만 저에게는 깊이 있는 질문 같았어요. 저희 둘째 만수 오빠가 집에만 오면 너무 힘들어해서 이번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같이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머쓱하고도 따뜻했어요. 상대방 형제들 중 한 명이 이야기했어요. 저희도 매년 이렇게 와요. 쉬고 나서 돌아오면 달라지거든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쉬었다가 다시 간다는 것, 그게 삶에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20살 만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나만 힘든 것은 아니었어요. 다들 각자 고민들이 있었죠. 우리 7명은 진솔한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앞으로 이 시간을 더 아름답게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추억은 그냥 즐거운 기억만이 아니었어요. 나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언제 처음 본 사이인가가 무색할 정도로
옆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아마 10년 지기는 된 것 같아 보였죠. 함께 모래성 쌓기 놀이도 했어요. 조개 껍데기 4개, 해초 한 줌, 돌멩이 3개를 올려다 놓았어요. 성이 제법 모양을 갖춰갈 무렵 파도가 한번 크게 들어와서 무너졌지만요. 다 같이 바다를 맨발로 걷기도 했어요. 밤모래는 낮보다 서늘해서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차갑고 부드럽기도 했어요. 파도가 발끝에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면 발밑 모래가 쓸려나가는 그 느낌. 다들 별 봐봐. 위를 올려다보니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었는데 도시 불빛이 없는 해변 하늘에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즐거움을 만끽하고 걷고 있었는데 그 사소하고 작은 동작들이 다 기억에 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순간이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저 멀리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해변 한쪽에서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몇몇 무리가 불빛이 흔들리는 곳에서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기타 소리가 멀리서 바람에 실려왔어요. 모래사장에서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가까이 가보자. 청년들 무리들이 모여 모닥불 앞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둘러앉아서 같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파도 소리와 노래 소리, 기타 소리, 불빛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포장마차에서 사온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명숙이가 해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기 사진 찍는 곳이 있다. 해변 한쪽에 작은 즉석 사진 촬영소가 있었어요. 천막을 치고 배경 그림을 세워두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늘색 바다와 야자수가 그려진 천이 배경이었어요. 명숙이가 달려갔어요. 우리 찍자. 사진 찍자. 우리 모두 즉석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카메라를 들고 계셨어요. 몇 명이요? 4시요. 배경 어디로 할까요? 바다요. 진수가 바로 대답했어요. 4시 배경 앞에 섰어요. 웃으세요. 찰칵. 사진을 나중에 찾아왔을 때 모두 서로 잘 나왔나? 기대를 품고 바라봤어요. 흰 러닝셔츠에 청반바지를 입은 우리 넷이 야자수 배경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장난기 있는 표정과 옅은 미소, 활짝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을 찍고 나서 바다로 향했어요. 해변을 걷다 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쟁반 위에 삶은 옥수수를 가득 들고 다니셨어요. 노랗고 통통하게 익은 옥수수. 값을 치르고 넷이 하나씩 들었어요. 뜨겁고 달고 고소했어요. 저는 옥수수를 먹으면서 바다를 봤어요. 파라솔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말 행복하다. 이제 우리도 신나게 놀아보자. 진수가 작년에 사놓은 튜브를 꺼냈어요. 넷이 번갈아 가며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튜브를 불자 드디어 빵빵해졌어요. 바다로 들어갔어요. 파도가 울렁이고 주변에는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가족도 있었고 커다란 튜브 하나에 3명이 올라타서 균형을 잡으려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모래 도랑을 파기도 했어요. 플라스틱 양동이로 모래를 퍼내고 손으로 긁어내고 도랑이 바다 쪽으로 이어지면 파도가 들어오면서 물이 찰랑거렸어요. 해가 기울 무렵에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더니 바다 위로 노을이 번졌어요. 저녁을 먹으러 횟집으로 갔어요. 해변 근처 작은 횟집이었는데 플라스틱 의자에 합판 테이블이 있었어요. 방금 잡아온 것 같은 싱싱한 생선회를 한 접시 먹고 나와서 포장마차로 갔어요. 전구가 한두 개 달려 있었어요. 노란 뱅열 전구 하나 툭 달려 있는데 그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모래 위에 놓여 바람에 천막이 펄럭거리고 있었어요. 번데기와 컵라면을 시켰어요. 바다에서 라면은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라면 국물을 마시면서 바다를 봤어요. 밤바다의 파도 소리는 더 크게 들렸어요. 멀리서 닿지 않는 불빛 모든 게 아름다웠죠. 어느덧 마지막 날, 아침에 텐트 천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벼운 느낌으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정숙 누나가 이미 해변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누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 우리 넷은 맨발로 해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침 해변은 사람이 별로 없었고 공기가 서늘하고 파도는 아직 잠든 것처럼 고요했어요. 우리는 조개를 줍기 시작했어요. 모래를 살짝 파면 조개가 나왔어요. 돌을 뒤집으면 작은 개가 옆으로 달아났어요. 명숙이가 개를 잡으려고 허리를 굽히면 개가 도망가고 명숙이도 따라가고 진수가 모래에 엎드렸어요. 정숙 누나가 말했어요. 만수야, 만수랑 바다에 같이 온 게 정말 오래간만이다. 맞아, 누나 내가 거의 안 왔었으니까. 응. 근데 이번에 잘 왔다.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누나 잘 온 것 같아. 아침 해변을 맨발로 걷는데 발바닥에 닿는 모래의 촉감과 코로 들어오는 짠바람이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전부 다 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충전되는 느낌.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게 충전이었어요. 우리는 바다 한 바퀴를 돈 뒤에 짐을 쌌어요. 3일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돗자리를 걷고 파라솔을 반납하고 텐트를 접었어요. 옆자리 그 3명도 떠나는 날이었어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보니 아이스박스 안에 사이다 한 병이 남아 있었어요. 진수가 사이다를 들고 옆자리 3명한테 걸어갔어요. 저희 이거 남았는데요. 드시고 가세요. 사이다가 딱 한 병 남았네요. 상대방이 잠깐 웃으면서 말했죠. 그럼 같이 마시죠. 종이컵에 나눠 따랐어요. 7이 한 잔씩 탄산이 올라오는 사이다를 다 같이 마셨어요. 달달하고 시원하고 짤막한 마지막이었어요. 상대방이 짐을 들면서 말했어요. 그럼 잘 들어가세요. 네, 잘 들어가세요. 모두 담백한 인사 한마디를 하고 헤어졌어요. 악수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다시 만나자는 말도 없었고요. 그렇게 인사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다녀오신 날 집에서 6이 다시 모였어요. 밥상 위에 이야기가 오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얼굴이 좋아졌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의자를 당겨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만수야, 여행 어땠어? 재미있었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재미있었냐고 물으시는데 재미있었다는 말만 하기가 좀 아쉬웠어요. 그 3일이 그냥 재미있었던 것 이상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번 여행도 여행이지만요. 응, 저 이번에 느꼈어요. 소소한 추억을 항상 만들고 싶어요. 멀리 가야만 추억이 아니었어요. 지금 모든 순간이 다 추억이 되는 거란 사실을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잠깐 멈추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함께 웃고 울며 동고동락했던 형제들과의 추억이 여전히 마음속 깊이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준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